안녕하세요. SPI 고병기 콘텐츠 에디터입니다. 위클리 글로벌 마켓 업데이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글로벌 주거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인데요. 사실 이제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 때문에 이제 전 세계 주택 시장이 상당히 큰 충격을 받고 있죠. 가격도 많이 떨어지고 거래도 많이 안 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사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놓고 보면 최근 주거 상품에 대한 어떤 투자하겠다는 수요, 투자하고 싶은 투자자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전 세계 주거 공급 이슈는 지난 몇 년간 계속되고 있고, 또 이렇게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어떤 주거를 당장 구매하는 데 부담을 느끼는 어떤 실수요자도 많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임대주택을 선호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이제 주거 상품, 더 좋은 품질의 상품을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존의 분양 상품들이 이제 그 수요를 완전히 충족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일하는 방식의 변화라든지 인구 이동,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쪽으로 이제 인구들이 많이 텍사스나 플로리다 같은 기후가 좋고 세금이 어떤 적은 지역으로도 많이 이동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인구 구조의 변화, 고령화 같은 인구 구조의 변화, 이런 수요로 인해서 새로운 주거 상품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 시장을 또 이런 임대주택 상품이 많이 채워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이 기관 투자자나 이제 부동산 자산운용사 입장에서 보면 전 세계적으로 제일 이제 선호하는 상품은 그동안 부동산에서 오피스긴 했죠. 근데 오피스라는 게 지금 보면 이제 미국 특히 이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이제 지금 사실 지금도 출근하는 비중이 한 절반밖에 안 된다고도 많이 하는데, 그 큰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피스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상품을 많이 찾고 있고, 물류라든지 데이터 센터, 그리고 콘텐츠 스튜디오, 라이프 사이언스, 이런 것도 대안이 될 수 있겠지만, 전통적으로 이 주거가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컸었기 때문에 이 주거에 대한 투자를 많이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간 이제 주택 투자 되게 힘들었죠. 이제 그 기관 투자자나 국내 외국계 투자자들 다 힘들었는데, 한국은 이제 주거,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 주택 정책이 되게 리스크가 좀 있고요. 또 주거 시장이 예민하고, 전반적으로 보면 거기다 또 전세라는 전 세계에서 이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어떤 비슷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가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최근에는 한국에도 이제 좀 투자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하나씩 여러 가지 기사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하나씩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내용은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 나온 기사인데, 기사 내용을 보면 이제 고소득 임차인들이 되게 증가했다, 미국 임대주택에서 시장에서. 그러면서 이제 이 임대주택 시장이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는 데 많이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런 내용 기사였는데요. 보면 이제 미국 인구조사국에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연봉 15만 달러 이상인 세입자 수가 지금 300만 가구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게 2016년에서 2021년 사이에 87% 정도 증가한 수치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늘어나는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보면 이제 팬데믹 기간 동안 주요 지식값이 크게 상승하고, 또 최근에 금리 인상으로 모기지 금리가 치솟다 보니까 고소득자들조차도 주택 구입이 어려워진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지금 보시는 그래프가 하버드 대학에서 이제 조사한 연구인데, 이 주택 가격이 오르는 거에 맞춰 가지고 임대주택 시장도 이제 그러니까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고소득자들은 아무래도 좀 좋은 주거 상품을 선호하기 마련인데, 분양 시장에서는 이렇게 자기들이 만족할 만한 집이 많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구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새로운 집에서 좋은 상품을 살아보는 것도 이렇게 임대주택 수요가 늘어난 이유라고 하고요. 이게 보시면 지금 보는 사진이 트리콘 레지던셜입니다. 블랙스톤이 투자한 임대주택인데, 멀티 패밀리와 싱글 패밀리를 다 하는 회사인데, 이게 코로나19 이후에 투자를 했거든요, 블랙스톤이. 근데 보면 여기서 제공한 어메니티를 보면 지금 사진을 보는 것처럼 이제 거의 사실 호텔과 같은 그런 수준의 서비스와 어메니티를 갖추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 또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있다 보니까 부동산 회사들도 이제 최근에 이제 싱글 패밀리 단독 임대주택이든 멀티 패밀리든 어떤 이제 공동 이제 아파트 같은 형태든 많이 개발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실제 그래프를 보면, 이 자료도 하버드 대학에서 이제 조사한 자료인데, 추세적으로 보면 이제 임대주택 건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게 또 하나의 영향을 미친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이게 미국에서도 지금 주거 수요가 되게 많은데 공급이 그걸 못 받쳐주고 있고, 기존에 또 오피스나 리테일 같은 자산들이
많이 이렇게 용도가 수명을 다하면서 그런 걸 또 주거로 전환하는 사례도 많이 늘어나고 있죠. 과거에도 한번 소개시켜드렸지만 실버스타인이라고 이제 뉴욕 기반의 디벨로퍼가 있는데 그 디벨로퍼도 지금 이제 오피스를 주거로 전환하는 펀드레이징을 하고 있고요. 또 보면 사이먼 프로퍼티라고 이제 미국에서 제일 큰 리테일 상장 리츠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리테일을 주거 시설로 개발하는 프로젝트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사진을 보시는 스톤브리지 몰 같은 경우에도 여기 이제 주차장 시설을 주거로 전환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게 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면 어떤 주택 시장에 대한 어떤 수요가 많은데 이제 현재 공급이 지금 수요자들의 수요를 많이 못 따라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PGIM이라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보면 그 2020년 12월에 출시한 UK 어포터블 이제 하우징 펀드라고 있어요. 이제 영국의 저소득자들을 위한 주택을 이제 인수하는 펀드인데 이 펀드도 최근에 이제 보면 골드만삭스로부터 영국의 단독 임대주택 포트폴리오 918개 가구의 포트폴리오를 인수를 했다고 합니다. 뭐 이런 사례도 있고요. 또 캐딜락 페어비라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연기금, 캐나다 연기금 산하의 부동산 투자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가 최근에 미국 댈러스 기반의 이제 부동산 개발 회사인 링컨 프로퍼티의 주거 부문을 인수해서 또 주거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시아 지역에도 뭐 마찬가지로 주거 시장에서 기회를 보는 컨설팅이 많은데 워워 핑커스라고 있습니다. 이 워워 핑커스는 이제 한국의 ESR 캔달스퀘어를 투자한 회사로 유명하죠. 뭐 향후에 성장 가능성이 높은 어떤 그런 플랫폼에 투자를 해서 회사를 키우는 전략으로 유명한 곳인데요. P죠, P인데 이 회사가 투자한 회사 중에 하나가 위버 리빙이라고 있어요. 주로 이제 중국의 코리빙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홍콩에서만 주로 이렇게 이제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홍콩에서 지금 6개 지점을 운영했는데 이 회사 최근에 싱가포르에도 진출을 했습니다. 싱가포르에도 캄퐁 글램 지역이라고 여기 이제 새로운 형태의 코리빙을 선보여서 또 사업을 아시아 전역을 확장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고요. 그리고 보면 뭐 몇 가지 더 소식들이 있는데 또 하나 또 재미있는 기사가 이게 뭐 시니어 하우징에 대한 기사도 하나 있었는데 이 한국도 지금 시니어 하우징을 뭐 많이들 생각을 하고 투자를 검토하는 것들이 많은데 근데 아직 많이 경험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미국은 우리보다 더 빨리 이제 시니어 하우징을 투자를 시작했고 이 운영하는 업체도 되게 많은데 뭐 사실 이제 그 업체들도 계속 이렇게 투자를 하고 운영을 해보면서 노하우 생기고 그동안 이제 문제들을 또 개선을 하면서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는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월저에서 나온 내용인데 보면 이제 미국도 시니어 하우징이 이제 입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보면 아무래도 이제 좋은 서비스를 받고 의료시설 같은 것도 있어야 되니까 실은 주거 비용 임대료가 당연히 비싼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것도 사실 이제 돈이 있는 부유층들은 노년층들은 들어갈 수 있지만 보편적인 어떤 그런 상품이 되기엔 좀 한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보면 이 보스턴 이제 매사추세츠주 기반의 어떤 운영업체인데 시니어 하우징 운영업체입니다. 투라이프 커뮤니티라고 있는데 이 회사가 최근에 이제 매사추세츠주 뉴태원에서 선보이는 이제 시니어 하우징이 있는데 최저 이제 $1,800의 어떤 월세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보면 그 보스턴 일대 유산 수준의 어떤 시니어 하우징이 월 $4,200라고 하니까 뭐 절반이 안 되는 가격이죠. 이제 그래서 상당히 낮은 금액인데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임대료를 낮출 수 있냐 하면 이제 뭐 일단 여기 같은 경우에는 회식 같은 경우에를 주 3회만 제공하고 그리고 임차인들이 한 달에 10시간 정도 자원봉사를 해서 이제 운영에 도움을 주면서 이제 임대료를 낮추는 정책을 쓰고 있다고 하고요. 뭐 최저 입주비 같은 경우에도 $395,500인데 이것도 이제 다른 시니어 하우징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담을 낮춰서 좀 더 주거 상품을 보편화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주거 상품이 이제 고소득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임대료를 좀 저렴한 임대료를 책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미국 최대 이제 시니어 하우징 업체 중에 하나가 이제 트리아 이제 시니어 리빙이라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저렴한 임대료를 제공하는 사업을 시작했고 그리고 이 저렴한 임대료를 이제 제공하는 그런 브랜드를 별도로 출시하는 회사가 늘어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미국에는 시니어 하우징 시장도 투자와 운영이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경험들이 생기면서 이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리빙 이 같은 경우에는 한 2018년 전후로 이제 시작을 해서 지금 한 거의 한 5, 6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코리빙 회사들도 트랙 레코드도 생기고 운영 노하우도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서서히 이제 투자자들과 뭐 어떤 플랫폼에 투자하려는 데도 있고 펀드가 고리빙 같이 투자하려는 사례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시니어 하우징은 이제 막 시작한 단계인 것 같아요. 롯데나 신세계 같은 대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도 이제 많은 회사들이 시니어 하우징을 운영하겠다, 투자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곳들이 많은데 이제 시작하니까 아마 몇 년 뒤에는 3, 4년, 4, 5년 뒤에는 운영 노하우가 생겨서 좀 더 많은 어떤 시니어 하우징 운영 업체들이 자본과 결합하거나 해서 시장이 점점 커가지 않을까, 또 운영 노하우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처럼 이제 정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죠. 이제 뭐 한국도 주거 시장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해외 사례들이 또 우리가 보면 주거 시장은 사실 각 나라의 특성이 있지만 또 이런 운영 노하우는 우리가 충분히 배울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글로벌 주거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